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구독자 100명 늘을 때마다 또 한 편씩 강의 영상 만들어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어느덧 700명이 넘었어요. 조금 늦었지만 강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100명씩 늘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뭐 며칠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 이제 800명, 900명,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뭐 늘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신경을 뭐 별 쓰진 않지만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우리가 뭐 여러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울 때마다 연산자들을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연산자들이 비슷비슷한데 비트 연산도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트 연산을 코딩에 사용하거나 알고리즘 문제에 활용해서 음, 푸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면도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트 연산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활용을 해보면 아, 몸과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비트 연산자를 배우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트별로 AND, 그다음에 비트별로 AND, 비트별로 OR, 그다음에 비트별로 이건 뭐죠? 어, XOR, Exclusive OR, 그다음에 비트를 서로 반전시키는 Complement, NOT, 그다음에 이런 네 개의 비트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1은 참이라고 보고 0은 거짓이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어, 논리 연산을 하느냐인 거고 이동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는 왼 오른쪽으로 비트들을 여기 주어진 어, 횟수만큼 자리만큼 이동하느냐.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으로 몇 비트 이동하느냐. 이런 연산자를 쉬프트 연산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연산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아주 긴밀하게 어, 로우 레벨에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칙 연산보다는 이런 비트와이즈 연산들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비트 연산자는 단위 시간에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단위 시간에 우리 수행된다고 가정하잖아요. 계산 모델에서. 그래서 이 BT 연산자도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자유롭게 정의에 따라 사용하면 되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난 연산과 여기 있는 이 쉬프트 연산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직관과 반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알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음수에 낫을 하거나 음수에 쉬프트를 하거나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어, 0, 1, 1, 0, 1 이런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보통 10진수로 표현하면 얘가 8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3이 되잖아요. 양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음수 마이너스 13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이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2의 보수예요.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하는 것을 2의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의 보수는 뭐냐? 1의 보수는 여기서 말하는 낫이에요. 낫. 모든 비트를 반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011, 01, 13의 2의 보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1의 보수는 뭐냐면 거꾸로 한 거죠. 1, 0, 0, 1, 0.
거기다 1을 더한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11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sign magnitude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인 비트를 하나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비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진수를 표현할 때 여러 개의 비트가 있으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는 이 자리값이 제일 크잖아요. 이거를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MSB라고 하고 가장 값이 작은 자리값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LSB,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LSB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인 매그니튜드는 뭐냐면 사인 값과 절대 값을 따로따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MSB에 저장해요. 근데 여기는 비트가 0 아니면 1 들어가기 때문에 0은 양수, 1은 음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3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수니까 마이너스 MSB에 1을 저장하고요. 나머지 비트에는 뭘 저장하냐면 이 음수의 절대값 13 양수죠. 그거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죠. 0, 1, 1, 0, 1 0, 1, 1, 0, 1 LSB가 이거라고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인 매그니튜드는 사인과 매그니튜드를 절대값을 따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실제 뭔가 값들을 연산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해 보수를 쓰는 거죠. 이해 보수를 보면 이게 가장 왼쪽에 있는 MSB 값이 1이에요. 이해 보수도 어떻게 보면 사인 비트는 MSB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어떤 값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통째로 하나의 음수를 의미하는 거지 사인 매그니튜드처럼 나머지 비트가 어떤 절대값을 의미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낮 연산부터 볼까요? 낮 연산을 예를 들어서 01101을 낮 해볼까요? 낮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낮을 하면 10010 이렇게 반전이 되잖아요. 이건 11이고 낮 11은 13이고 낮 13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사실 낮은 1의 보수잖아요. 1의 보수. 이게 1의 보수예요. 13의 1의 보수. 근데 1의 보수에다 1을 더한 게 뭐라고 그랬죠? 2의 보수고 그게 마이너스 13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의 보수이기 때문에 거기다 1만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1의 보수 자체는 마이너스 13에서 1을 뺀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4가 돼요. 실제로 해보세요. 즉 어떤 수, 양수의 낫을 하면 사실은 그게 음수가 되는 거고 음수의 낫을 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고 낫을 사용하면 안 되고 뭔가 이진 비트들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그 비트를 반전시킨다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지 양수, 음수를 구별하면서 뭔가 그 값을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프트 연산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0, 1, 1, 0, 1이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5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1비트 쉬프트 연산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비트를 자기의 오른쪽 비트로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0은 1로 들어오죠. 0, 얘는 1, 얘는 1, 얘는 0, 얘 1은 없잖아요. 그럼 1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가 한 칸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한 칸이 비어요. 얘를 뭘로 채울 건가 하는 거죠. 뭘로 채울 건가? 무조건 0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고 MSB 비트의 값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MSB가 0이잖아요. 그러면 0으로 채우나 그냥 MSB 값으로 채우나 똑같이 0으로 채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음수가 되는 경우예요. 음수가. 그럼 마이너스 13은 뭐냐면 음수로 마이너스 13은 1, 0, 0 여기다가 1 더하면 되잖아요. 1, 1이죠. 그러면
한 칸씩 움직인다고 치면 1, 0, 0, 1, 이 1은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뭘로 채워야 되느냐? 0으로 무조건 채우는 방식과 MSB를 따라서 채우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MSB가 1이니까 MSB로 채우는 방식에 따르면 이 0이 아니고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0으로 채우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는 shift를 뭐라고 그러냐면 logical shift라고 그래요. logical shift. MSB로 채우는 shift를 뭐라고 하냐면 arithmetic shift라고 그래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중요한 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왼쪽 오른쪽 shift는 무조건 arithmetic shift예요. 로지컬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지컬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로지컬 shift에 해당되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결국 파이썬에서는 여기선 1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 arithmetic shift만을 정의해서 제공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13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결국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한다는 것은 2로 나눈 거랑 똑같아요. 즉 13을 정수 나눈 셈 2로 나눈 거랑 똑같다는 거죠. 즉 여기 1은 뭐예요? 한 비트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결국 2의 1승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13이잖아요. 마이너스 13을 2로 나눈다. 그럼 이게 얼마 되죠? 마이너스 6.5가 되죠. 그러면 13을 일어날 때는 6.5가 돼서 버렸잖아요. 버려서 6이 되는 거죠. 버린다는 건 뭐예요? 더 작은 정수값이 되도록 하는 거죠. 마이너스 6.5보다 더 작은 정수값은 마이너스 6이 아니고 7이죠. 7.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렇죠? 자,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MSB가 이 빈 왼쪽 비트 칸에 그대로 써야지만 이 2로 정수 나눌 셈한 값과 같은 값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즉 이 오른쪽 시프트 연산을 나눗셈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왼쪽에 오는 비트들, 비어있는 비트들을 원래 있는 값의 MSB 비트 값으로 채우는 arithmetic shift 연산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수에 대해서 shift 연산을 쓸 때는 arithmetic shift 연산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변수에다가 뭐 k번 오른쪽으로 shift를 했다 그러면 그걸 다시 a로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a는 2의 k승으로 a를 2의 k승으로 정수 나눌 셈한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거꾸로 오른쪽으로 k비트 이동 연산을 시켰다는 거는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a에다가 곱하기 2의 k승을 곱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arithmetic shift로 이 shift 연산을 정의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비트 연산을 활용해서 몇 가지 간단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간단한 n의 이진수의 비트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비트 카운트라고 할까요? n을 받아서 그 n을 이진수로 표기했을 때 몇 비트를 차지하는지를 세는 건데 여기서 n은 0보다 큰 양의 정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CNT라는 비트 수를 저장하는
비트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려서 비트수를 세는데 어떻게 하냐면 n을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마다 CNT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5비트짜리 수라고 그러면 5비트 오른쪽으로 한 번씩 이동을 시키면 0이 되겠죠. 다 0으로 채워질 테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n이 0보다 크면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return CNT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n을 한 칸씩 이동시킨다는 오른쪽 한 칸씩 이동시킨다는 이 연산은 결국 뭐와 똑같냐면 n은 n을 2로 정수나눌 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n을 계속 2로 나눠서 정수나눌 셈을 해서 n이 0이 될 때까지 나눈 게 바로 비트 수와 일치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2로 정수나눌 셈을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 연산을 하든지 해서 그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n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되면 n이 계속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하다 보면 걔가 0이 될까요? 아니면 0이 안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이 있었어요. 걔를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하면 2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눴어. 2로 나누면 7점,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6.5인데 마이너스 6.5를 버림하면 마이너스 7이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7을 다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5인데 버림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2로 나누면 딱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0.5가 되는데 그거를 소수점이야 버림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을 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n이 음수인 경우에는 계속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하다 보면 마이너스 1에 도착하고 계속 마이너스 1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n이 0보다 큰 동안에 화일 루프를 도는 게 아니고 n이 마이너스 1보다 같지 않은 동안에만 돌면 되고 마이너스 1에 도달하면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문제는 n의 이진수에 들어있는 1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1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1의 개수를 저장할 수 있는 CNT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화일문을 돌면서 각 비트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n이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if문을 돌려서 n이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1인지를 보는 거죠.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첫 번째 비트, 즉 가장 오른쪽에 있는 LSB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보는 거죠. 1이면 세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안 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n은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return CNT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if문 대신에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같은 걸로 CNT 플러스 equal n의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즉 n과 1을 and하는 거죠. n이 뭔가 비트가 여러 개로 표현되는데 1은 뭐예요? 다 0이죠. 0이고 마지막 비트가 1인 값이 1이잖아요. 얘를 and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값에 관계없이 다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면 x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이면 이게 0이 되는 거고요.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CNT 값에다가 더하기 때문에 0이면 안 더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1이면 1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 문장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 문제 1과 2에 지금 주어진 이 연산의 수행 시간을 볼까요? 결국 비트를 하나씩 보면서 세는 거잖아요. 비트를 하나씩 보면서 세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n의 입장에서 보면 n 값에 해당되는 비트 수는 로그 n 비트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n 비트만큼 들여다보면서 기본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 n 정도의 시간이 드는 거죠. 즉 n의 비트 수만큼 시간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제 문제 2는 로그 n만에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잘할 수 있죠? 로그 n 비트는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각 로그 n 비트를 하나씩 다 보고 1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cnt는 0을 초기하고요. while loop를 도는 건 똑같고요. n이 0 이상인 동안은 도는데 cnt에다가 1을 계속 더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n은 n and n-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return cnt 값을 하는 건데 결국 while문을 몇 번 도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을 n-1과 and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0, 1, 0, 0, 1, 0, 0, 0 이렇게 8비트짜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왼쪽부터 봤을 때 얘는 0, 0, 0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부터 봤을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른쪽에서부터 첫 번째로 등장하는 1 얘를 세고 싶은 거죠. 하나. 그런데 얘를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n-1은 뭐냐면 n-1은 여기서 1을 뺀 거죠. 1을 뺐으니까 여기 있는 0, 1, 0, 0은 변함이 없어요. 얘는 n이고 n-1을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이 첫 번째 1 요만큼에다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0, 1, 1, 1 이렇게 되겠죠. 0, 1, 1, 1 그렇죠? 0, 1, 1, 1 그리고 이 첫 번째 1 왼쪽에 있는 이 값들은 전부 다 똑같이 안 변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AND 해봐요. AND 하면 첫 번째 1 전에 나타나는 값들은 안 변해. 0, 1, 0, 0으로. 그 다음에 1, 0, 0, 0과 n-1에 있는 0, 1, 1, 1이 AND가 되잖아요. 그럼 여긴 전부 다 0, 0, 0,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통으로 0이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1이 0으로 바뀌는 거죠. 나머지는 다 원래대로 똑같은 거고. 첫 번째 1이, 즉 오른쪽으로부터 첫 번째 등장한 1이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n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하는 건 뭐예요? 1을 하나 없애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등장하는 첫 번째 1을 하나 없애는 과정이고 다시 while loop를 돌면 다시 여기에 n-1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오른쪽에서 첫 번째 등장한 1이죠. n-1은 0, 0, 1, 1, 1, 1, 1, 1이고 다시 얘를 AND를 시키면 0, 0, 0, 0, 0,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일들이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while loop을 돌면서 0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0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while loop를 몇 번 돌아요? 몇 번 도냐면 1의 개수만큼 도는 거죠. 그렇죠? 1의 개수는 n에 있는 이 진수가 모두 다 1로 채워진 경우에는 로그 n 비트만큼 되니까 로그 n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0, 1, 0, 0, 0, 0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while loop는 한 번밖에 안 도는 거죠. 1이 두 개 있다. 그러면 두 번밖에 안 도는 거고.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로그 n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의 개수만큼만 while loop을 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 트릭을 잘 알아두시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 문제를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싶냐면 오른쪽에서부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오른쪽 일
n의 자리값을 계산하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8비트짜리 n이 있다고 치면 오른쪽 출발해서 첫 번째로 등장한 1은 얘잖아요. 얘는 2의 3승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2의 3승을 리턴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 첫 번째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0으로 만들려면 우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거꾸로 다 낫을 하는 거예요. 낫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0, 1, 0, 0, 1, 1, 1 이렇게 낫을 해서 AND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빼고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자리만 빼고 요 1은 그대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게 좋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0이니까 AND를 시키면 이것도 0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이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1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1, 0, 0, 0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얘만 1이고 나머지 오른쪽에 다 0이죠. 근데 이걸 다 반대로 바꾸면 0, 1, 1, 1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1을 더해요.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1, 0, 1, 0은 똑같고요. 0, 1, 1이 1을 더하면 1, 0, 0, 0이 되는 거죠. 그쵸? 1의 보수를 취해서 즉 전부 다 낫을 시킨 다음에 1을 더한 게 뭐죠? 이게 마이너스 n이잖아요. 2의 보수죠. 그쵸? 2의 보수. 그럼 2의 보수를 구했다는 것만 우선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AND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AND를 하면 다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은 1이기 때문에 1이 되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0은 다 0이랑 또 AND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1비트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의 3승이 되잖아요. 계산하면 즉 이걸 계산하는 거는 n에 마이너스 n을 AND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상수 시간 만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디에 쓰냐면 자료구조 중에 응용 자료구조 중에 BIT 비트 인덱스드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 다른 페닉 트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제 자료구조를 설명한 강의 동영상 중에 순열 복원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BIT 즉 페닉 트리를 이용했거든요.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닉 트리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지만 어떤 비트 연산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0, 1, 0, 1, 1, 0, 0, 0이 있다 그러면 얘를 3개로 쪼개는 거죠. 왜냐하면 1비트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0, 1, 0, 0, 0, 0, 0, 0과 더하기 0, 0, 0, 0, 0, 0, 0, 1, sorry. 0001, 0000과 더하기 0000, 1000.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0, 0, 0, 1, 1, 0, 1,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진수는 오른쪽에서도 나타나는 첫 번째 1 값만 포함한 이진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진수는 오른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하는 1만 포함한 거고 그 다음 거는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등장하는 1만 포함하는 이진수죠. 즉 이 이진수를 이렇게 세 개의 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라는 이 자료 구조는 어떤 값이 주어지면 그 값의 이진수를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이런 1의 개수만큼에 해당되는 이진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 값을 각각 원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우선 예제 문제 3, 세 번째처럼 가장 오른쪽 1의 자리값을 계산하는 거죠. 2의 3승. 어떻게 계산해요? n에다가 마이너스 n을 AND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n에서 빼요.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뭘 빼냐면 0101에 0000 1000을 빼면 어떻게 되죠? 빼면 01010000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1을 구하면 그게 전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1이죠. 그렇게 해서 n을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그만큼은 자리값을 빼면 01000000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이 값에 마이너스 n을 해서 n들을 시키면 요 값만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 시간을 최대 로그 n 번만 반복하면 어떤 이진수를 이런 1이 하나씩만 등장하는 이진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예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이게 30분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31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추가로 몇 개, 한 두세 개 이상의 이 비트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